안녕하십니까. 강사 장신영입니다. 2025년 10월 이달의 보험 영업 전략 브리핑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서는 이달의 영업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10월달 영업 전략 본격적으로 한번 다뤄보고, 마지막으로 10월달 우리 FP님들의 활동 계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달 달력인데요. 10월달 같은 경우에는 빨간 날, 우리 연휴가 상당히 많죠. 그래서 우리 FP님들 활동하시는데 부담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비상 영업일수 18일이라는 이런 큰 제목을 잡아봤는데, 평균적으로는 한 달에 영업일수가 20일 또는 21일 정도가 되죠. 근데 이번 달은 이 추석이라는 연휴 때문에 18일 정도의 시간밖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 FP님들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우리 고객분들과 상담을 좀 진행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에 맞물려서 우리 FP 파트너즈의 10월 영업 전략 소식과 또 생명보험 그리고 손해보험 소식지 전략을 잘 한번 살펴보신 다음에 고객분들과 컨택 포인트를 가지시면 조금 더 효율적인 상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달의 보험 뉴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병비 본인 부담률 30%로 변경 예정이다라는 기사가 나왔죠. 뉴스에서도 이 내용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요. 지금 1인 가구 또 이 고령화로 인하여서 간병비 부담이 상당히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을 썼을 때에 한 달에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부에서는 앞으로 이 소비자 부담금을 좀 덜어줘라 라는 내용의 이런 기사와 이런 보도자료를 계속 내고 있는데요. 좀 내용을 살펴보면 일단은 시행 시기는 내년 하반기로 지금 보여집니다. 그 사이에 몇 가지 또 이 수정사항과 이 보완사항이 있을 예정이긴 하지만 내년 하반기로 보여지고요. 예를 들어서 한 달에 요양병원에서 간병인과 관련된 비용이 한 200만 원 정도 든다 하면 30%인 한 60만 원만 납부를 해라 라는 게 큰 골자입니다. 그래서 간병비 급여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라는 내용을 여기서 볼 수 있고요. 본인 부담률 30% 그리고 혼수, 호흡기, 치매 환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라. 자, 내년에 2만 명 혜택 순차적으로 확대를 하고 외국인 간병인도 확보를 해라라는 내용의 기사를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이 요양병원에서 간병인 사용할 때 환자 부담률이 30%로 변경이 예정된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을 할 텐데 전국의 모든 병원이나 의료기관이 되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 2만여 명의 그 환자분들 대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하고요. 간병인 분들에 대한 내용도 좀 변경이 되는데, 간병인의 질도 높인다 해서 현재 요양병원에서는 간병인 한 분이 6명에서 8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좀 힘드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3교대, 우리 대학병원 같은 경우에는 간호사님들 3교대 많이 하시잖아요. 이런 형식의 근무 형태라든지 아니면 1인당 4인실 하나 정도는 맞는 이런 식으로 좀 간병인 분들을 위한 내용도 변경이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점차 고령화로 인해서 문제되는 것들을 정부에서 조금씩 보완을 해간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자, 두 번째, 이달의 보험 뉴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3,5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네. 과연 이 코스피가 이렇게 많이 오르리라고 우리가 생각한 사람들이 없었죠. 근데 올해 이렇게 보면 계속적으로 올랐고 지금 3,500포인트를 올랐는데, 이럴 때 우리가 또 이 터치를 해야 될 상품이 하나 있죠. 바로 변액보험이죠. 예, 변액보험을 가지고 계신 우리 고객님들께 이런 내용들 전달해드리면서 펀드 변경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들 같이 좀 말씀을 하시면 고객분들이 변액보험 예전엔 애물단지였는데 이제 조금 관심 가져볼까 라는 그런 생각 드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변액보험 관리로 고객 터치
우리 10월 달에 한번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국내 주식 비중도 소폭 상향이 비중 자체를 뭐 해외 주식, 국내 주식 이렇게 섞으신 분들 많이 계실 텐데 주식 비중을 국내 주식도 조금 높이는 것도 고려를 해보실 만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변액보험 판매 활동이 좀 비중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뉴스 때문인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 한번 살펴보면 이 내용은 제가 지난달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요번 달이 시행이기 때문에 가장 핫하고 그리고 가장 관심도가 높은 내용입니다. 바로 사망보험금 유동화 개시가 10월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말 그대로 내 사망보험금을 유동화, 내가 살아있을 때 쓰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내 사망보험금 1억 원 기준으로 봤을 때 이 표를 보면 70%를 유동화를 한다고 보면 55세 기준으로는 한 달에 14만 원, 65세 기준으로는 한 달에 18만 원, 70세 기준으로는 한 달에 20만 원, 75세 기준으로는 22만 원의 연금을 수령을 하게 됩니다. 내가 노후에 국민연금밖에 없어서 걱정을 하셨던 분들은 이 사망보험금 유동화를 통하여서 연금을 조금 더 증액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라는 내용인데요. 자, 그런데 모든 생명보험사가 다 진행하는 건 아니고요. 5군데 회사만 진행합니다. 한화생명, 삼성생명, 교보, 신한라이프, KB라이프 이렇게 5군데 회사만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 점 꼭 참고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사망보험금 같은 경우에는 9억 원 이하가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10년 이상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이 해당 사망보험금 유동화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계약자, 피보험자 동일건, 보험계약 대출이 없는 월납 계약건이어야지 사망보험금을 유동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우리 고객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시면서 계속 고객 터치를 이렇게 하시다 보면 우리 FP님들의 전문성이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0월달 영업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건강검진 대비를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난달부터 건강검진 때문에 보험점검 받으세요라는 캠페인으로 많은 지점과 지사에서 활동을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10월부터 12월까지의 건강검진자가 전체 비중 중에 40%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건강검진을 대비해서 조금 플랜을 고객님들께 안내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대장용종 플랜이라는 상품이 메리츠화재에 있어요. 그래서 이 뒤편에 제가 하나씩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건강검진 대비 바로 보장 안보험. 여기 보니까 바로 보장이라는 이런 글씨가 눈에 띄어지죠. 말 그대로 오늘 가입하고 내일 진단받아도 암 진단비가 지급되는 보험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암보험은 90일의 면책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10월 달에 가입을 하게 되면 3개월이 지난 1월 달에 혜택을 보게 되죠.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근데 바로 보장이라는 상품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건강검진 대비해서 우리가 이런 상품들 안내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다음 세 번째 살펴보면 암 주요 치료비 중에 항암 호르몬 약물 치료와 관련된 보장 및 가입 금액 여부를 확인하자라는 내용입니다. 이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 유방암 그리고 남성분들 전립선암에 사용되는 치료법이죠. 이 치료법으로 내가 치료를 받았을 때 이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모든 보험사가 다 이 상품을 판매하지 않기 때문에 10월달 영업 전략도 한번 같이 스터디 해보시고 전략 짜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넣어봤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중입자 치료비 암 쪽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주 조금 신박한 플랜이 나왔어요. 선지급 플랜이라는 이런 플랜이 나왔는데 딱 한 군데 보험회사에서 지금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제가 뒤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인 가구 간병인 보험 제한. 네. 1인 가구가 벌써 40%에 육박한다고 하죠. 우리 1인 가구이신 분들이 내가 아프거나 입원했을 때에 누가 나를 돌봐줄 사람들이 많이 없습니다. 뭐 20대, 30대, 40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부모님이나 뭐 이렇게 계시겠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 같은 경우에는 자녀들이 이렇게 케어해 주는 건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간병인 보험도 10월 달에 적극적으로 제안을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운전자 보험 파트 한번 살펴보면 고령 운전자가 현재 많이 증가 추세에 있죠. 그래서 운전자 보험에 대한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예전에 10년 전, 뭐 15년 전에 가입하신 상품들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한도도 적기 때문에 또 이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최근에 나온 특약이기 때문에 우리 운전하시는 분들, 특히 고령 운전자분들도 보험 점검 꼭 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유병자 보험이 요즘 흐름이 약간 바뀌었습니다. 자, 유병자 보험 같은 경우에는 3땐 5 이렇게 가입을 많이 하시는데 여기에 플러스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 고지에 대한 항목이 하나 추가 신설이 됐죠. 그래서 여기에 내가 해당이 되지 않는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어요. 모 회사는 10%까지 할인을 해주기 때문에 최근에 유병자 보험 가입하셨는데 나 혈압이나 뭐 고지혈증, 당뇨 이런 거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10월 달에 판매되는 상품으로 한번 비교 설명해 주시는 것도 좋은 영업 전략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연금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최저보증 이율, 변액연금 판매 활성화 또는 우리 변액이 없으신 분들도 최저보증 상품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이 장에 같이 넣어놨습니다. 자, 이 표를 한번 살펴보시면 국가검진센터의 통계 자료예요. 지금 10월 달, 11월 달, 12월 달로 가면서 건강검진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죠. 아마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FP님들도 아직 이 건강검진 안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직장인분들도 바쁘다 바쁘다 핑계만 대고 아직도 못 받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10월, 11월, 12월 가장 많이 건강검진을 받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고객 터치와 세일즈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요. 아주 좋은 세일즈 포인트를 잡기 좋은 상품이 메리츠 화재에서 출시가 됐습니다. 자, 메리츠 화재에서 최저 보험료가 없는 용종 플랜이라는 상품을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위에서 용종 나왔다. 최대 80만 원 받을 수 있고요. 대장에서 용종 나왔다. 최대 9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용종 뗐는데 질병 수술비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마 20만 원, 30만 원이 다일 텐데 이 상품 가입하신 분들은 11월, 12월에 용종 떼도 이렇게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자, 일단은 최저 보험료가 없습니다. 이 하단에 예시 보험료가 나와져 있는데 20세 남자는 1,580원, 여자는 1,490원이에요. 자, 50세 같은 경우도 9,560원, 8,000원 돈입니다. 이렇게 가입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최저 보험료가 없다라는 건. 자, 위 용종 최대 80만 원 어떻게 받느냐 봤더니 여기 보니까 진단비가 있어요. 4대 양성종양 진단비에서 70만 원 지급이 되고요. 그다음에 2종 수술비 여기서 10만 원이 지급이 돼서 8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대장용종 같은 경우에는 진단비 50만 원과 2종 수술비 20만 원에다가 이 대장용종 제거 수술비라고 해서 한 개당 5만 원을 지급하는 특약이 있어요. 그럼 여기서 개수에 따라서 추가 지급을 받게 되는 거죠. 2개, 3개 용종 뛰신 분들 요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객님 건강검진 시즌입니다. 바로 이제 이 용종 같은 것들 많이 나오실 수 있으실 텐데 해당 상품 가입하시고 이 건강검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이런 상품 세일즈 포인트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상품도 있어요. 산무 뭐가 없대요? 면책 기간이 없고요. 감액 기간도 없고 연계 조건도 없이 바로 보장해 주는 상품이 DB생명에 현재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실사례로 강사인 저도 약 3주 전인가요? 친구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 친구가 건강검진이 내일 예정이 되어져 있는데 나 안보험 가입하면 보장 못 받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90일이 지나야 돼. 라고 얘기를 하고 끊고 보니까 그래 바로 보장이라는 상품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해서 찾아봤더니 DB생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검진 받기 전날
바로 가입을 시켜줬고요. 다행히도 아무 문제가 없이 건강검진을 마쳤는데, 자, 아마 제 친구와 같은 고민을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건강검진 날짜가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면책 기간도 없고, 감액 기간도 없고, 연계 조건도 없는 바로 보장 상품을 오늘 가입시켜드리면, 고객님들이 혹시 모를 이 악성 종양, 암에 대한 준비를 하실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보험료는 이렇게 됩니다. 일반 심사형으로 40세에서 60세까지 평균 4만 원에서 남자분들 7만 원까지 지금 보여지고요. 이거는 진단비 3천만 원 기준입니다. 요 간편보험으로 보면은 4만 원에서 남자분들 9만 원대까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분들은 보험료가 중요하지 않아요. 나 보장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건강검진 앞두신 분들한테 메리츠 화재의 요 용종 플랜과 그리고 DB생명의 바로 보장, 이 내가 고른 건강보험 제안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어서 우리 암 쪽 계속 보도록 할 텐데요. 항암 호르몬 치료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과 전립선암에 많이 사용이 되는 치료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여성분들 중에 한 75%가 해당 치료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해당 치료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뭐 약 이름은 뭐기 타모시펜 등등 여러 가지가 있고요. 비용은 수천만 원대부터 적게는 수십만 원대인데 요즘에 평균적인 가격을 보니 한 1,000만 원, 2천만 원 정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 보여지고요. 남자분들 전립선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항암 호르몬 치료비 사용 빈도가 매우 높습니다. 그리고 초기 전이가 된 암 모두 전립선암에 항암 호르몬 치료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 원부터 수백만 원, 요즘에 나온 약제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까지 약값 자체가 상당히 비싸다는 거죠. 자, 이랬을 때 항암 호르몬 치료를 보장하는 이런 상품을 우리가 찾아서 우리 고객분들께 안내를 해 드린다면 고객분들이 좋아하시겠죠. 자, 그래서 한번 쭉 살펴봤더니 이번 달에는 이 삼성형제가 이 호르몬 치료를 보장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화재 두 군데 회사에서 항암 호르몬 치료 관련해 가지고 보상을 해주고 있으니 우리 FP님들 항암 호르몬과 관련된 내가 보장 설계를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흥국화재도 내용이 제가 쭉 보니까 괜찮습니다. 여기에 항암 호르몬 300만 원도 보장이 된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유방암 진단이 순위가 가장 높은 편이고요. 그리고 항암 호르몬 치료도 보장되는 보험으로 우리 여성분들 30에서 50대 여성분들이 우리 FP님들의 주 타겟이 될 거예요. 이분들 리스트업 하시고 항암 호르몬에 대한 내용 여러분들이 안내해 주시면 아마 판매가 많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중입자 치료 얘기 한번 해볼까요? 중입자 치료가 좋은 건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중입자 치료의 현실적인 한계라는 제목으로 우리 DB손보 이 10월달 표준 교환에 나와 있는 내용이 있어서 같이 좀 공유 좀 해보고자 합니다. 자, 중입자 치료. 세브란스에서 한 곳에서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쵸? 여기 중입자 치료 보시면. 근데 문제가 뭐예요? 너무 오래 기다리는 거죠. 우리 가족 중에 암 환자가 발생했는데 4달, 6달 치료 안 받고 기다릴 수 있을까요? 못 기다립니다. 특히 또 한국 사람들 성격이 급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야 돼요. 내일이라도 입원해서 수술이라도 빨리 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게 현재 우리나라 중입자 치료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이웃나라 일본 건너가 볼까요? 건너가면 일본에는 총 중입자 치료기가 7대가 있습니다. 이 가까운 공항 기준으로 QST 병원이랑 여기 아이락 병원, 뭐 가나가와 이런 혈립 중입자 암치료 센터가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가는 병원이라고 합니다. 자, 과연 내가 연세대학교에서 이 중입자 치료를 받고 싶지만 기다리지 못해서 일본으로 넘어가서 치료를 받는다면 내가 갖고 있는 보험에서 보장이 될까라는 이 물음표를 우리 고객님들이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이 부분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DB손보에서 이 고민을 캐치를 한 것 같아요. 실제로
네이버 카페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거예요. 요즘 유행인 중입자 치료 보험 관련 문의입니다. 중입자 치료는 전액 본인 부담 고가의 비급여 치료이고 치료비는 첫날에 병원에 현금으로 5천만 원을 완납해야 한다네요. 카드 한도도 부족한데 걱정입니다라는 글이 이 암 환자분들 계시는 네이버 카페에 지금 이런 글이 올라와 있는 겁니다. 우리 FP님들 대부분 중입자 치료비 우리 얼마 팔고 있죠? 네, 5천만 원 팔고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먼저 납부하고 영수증으로 후 청구를 해야 된다라는 게 문제죠. 그쵸? 자, DB손보에서 이 부분을 간파했습니다. 그래서 선지급을 해줍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나라는 해당이 되지 않고 해외에서 중입자 치료 받았을 때 선지급을 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야, DB손보가 이런 생각을 했다고? 칭찬해. 약간 이런 생각 들었는데요. 다른 보험사들도 아마 DB손보가 이번 달에 이런 서비스 시작을 한 걸로 봐서 연달아서 11월 달, 12월 달 막 다 자기네들도 한다고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 경쟁이 되고 판매가 되니까요. 자, 그래서 해외 중입자 치료 서비스 프로세스는 하단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번째 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전용 콜센터를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1599에 0901이라는 이 콜센터 운영을 한다고 하니 우리 이 암으로 특히 중입자 치료를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에게 좋은 소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강사님 제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좋아. 그러면 중입자 치료가 5천만 원 든다고 하는데 내 통장에 과연 5천만 원이 있느냐가 문제잖아요. 카드 한도가 5천만 원이 되느냐가 문제잖아요. 대부분 없을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단만 받아도 5천만 원 받을 수 있는 암 진단비 5천만 원 그리고 중입자 치료 5천만 원을 보장을 같이 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장표를 같이 넣어봤습니다. 자, 이런 고민들. 중입자 치료 좋은 거 알아요. 근데 너무 비싸요. 보험은 먼저 결제하라고 하고 청구하라는데 저 5천만 원이 어디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는 요렇게 암보험 컨설팅, 암 진단비 5천만 원과 중입자 치료비 5천만 원 같이 준비해야 합니다, 고객님. 이라고 이런 명분을 말씀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간병인 이쪽 볼 텐데요. 1인 가구 비율이 한번 제가 챗 GPT에 물어봤어요. 어느 정도 되는지. 자, 2023년에는 전체 가구의 35.5%가 1인 가구. 자, 작년이죠. 24년도에는 36.1%가 혼자 삽니다. 올해 기준으로는 40%가 육박한다고 해요. 자, 그런데 보면 2000년도에는 15% 정도였어요. 불과 13년, 14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1인 가구가 증가했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과거에는 20대, 30대 청년들이 중심이었어요. 야, 나 이제 어른이 됐어. 이제 나도 밖에 나가서 혼자 살 거야. 나도 나 혼자 산다 해볼 거야. 이런 친구도 많이 있었는데 최근에는 70세 이상 고령층 비중이 19.1%로 20대 18.6%보다 더 올랐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청년들보다는 고령층이 많다. 그럼 고령층에서 일어날 수 있는 리스크들이 가장 큰 게 간병이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10명 중 4명이 1인 가구이기 때문에 간병인 보험이 필수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10월달 새로운 신상품 하나 좀 제가 소개를 해드릴 텐데 이 상품도 아주 유니크하고 아주 독창적으로 만들어진 상품인데요. 현대해상에서 마음을 더하는 케어 간병인 보험이라는 신상품을 출시를 했는데요. 가장 큰 포인트는 집에서 간병인 써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간에는 우리가 병원에 입원하거나 요양병원에 입원하거나 간호 간병 서비스를 받아야지만 보험사에서 지급하는 보험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현대해상의 우리 줄임말로 마더케어 보험이라고 하더라고요. 이 간병인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집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디테일한 건 한 번씩 좀 살펴볼게요. 자, 병원에서 하루에 8시간 이상 간병인을 사용하게 되면
4시간의 재택간병 쿠폰이 생긴대요. 자, 그리고 이 쿠폰을 퇴원 후에 1년 이내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자, 그럼 집으로 누가 오느냐? 간병인 파견 업체를 통해서 간병인이 온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내가 간병인 파견도 받을 수 있고 집에서요. 가입 금액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가입 금액 10,000원 넣던지 20,000원 넣던지 30,000원 넣던지 하면 가입 금액을 같이 받는 거죠. 자, 가입 나이는 최대 90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자, 1인 가구의 필수품이 간병인 보험인데 병원에서 간병인도 받을 수 있고 집에서도 간병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겠죠. 그래서 현대해상에 마음을 더하는 케어 간병인 보험이 10월 달에 눈에 띄는 간병인 보험의 상품이죠. 자, 이 교환 내용 중에 약관이 있길래 제가 한번 발췌를 해봤는데요. 자, 제3항에서 재택간병 서비스라 함은 피보험자가 퇴원 후에 재택간병인이 피보험자의 자택 등 의료기관 외 장소에 방문하여 피보험자에게 직접적으로 간병 서비스를 수행하는 경우라고 약관에 명시가 되어져 있고요. 자, 그러면 이분들이 집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해 주시느냐? 거실의 먼지 제거, 바닥 청소, 침구, 물건 정리, 뭐 이런 것들, 빨래 개기, 주방 설거지, 그 다음에 화장실 청소, 뭐 현관 쓰레기 배출, 그 다음에 세탁, 진행, 베란다 청소, 이런 거 해주신대요. 그러니까 집에서 내가 간병 상태이라면 혼자 움직이시기 어려우신 상황이실 텐데, 현대해상에서 이런 간병인을 보내주고 집에서 이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10월 달에 간병인 보험 한번 설계해 보실 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보험료가 얼마일까? 이게 또 우리가 궁금한 점 중에 하나이죠. 자, 50세 남자 기준으로 무해지형 20년 갱신으로 보게 되면 7,423원, 여자분들은 12,757원입니다. 자, 60세 남자로 봤을 때는 15,913원, 여자는 24,970원입니다. 자, 우리 뭐 간편보험 3999, 355 여기로 봐도 뭐 6,000원, 9,000원, 만원, 16,000원, 14,000원, 2만원, 22,000원, 3만원 돈으로 보험료가 생각보다 많이 비싸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설계를 해보시고, 중요한 건 현재 최저보험료가 없대요. 그래서 1만원 미만도 가입이 가능하다고 하니 기존의 간병인 보험 갖고 계신 분들한테 업셀링 하기도 좋은 상품으로 보여집니다. 자, 재택간병인 세일즈 타켓 이런 분들 한번 찾아보시죠. 자, 먼저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세요. 그래서 혼자 생활 중이신데 이런 부모님이 있으신 자녀분들이 우리의 타켓 고객이죠. 자, 퇴원 후에 요양까지 계획하고 계신 분들, 자, 그리고 간병인 지원 일당이나 사용 일당을 갖고 계시는데 재택간병 없으신 분들, 이분들 분명히 니즈가 있으십니다. 자, 그리고 안타깝지만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간병인 분들이 오셔가지고 폭행하거나 갑질하거나 학대하는 경우들이 종종 뉴스에서 보여지죠. 그래서 이런 거 걱정되시는 분들, 현대해상에서 검증된 업체를 통해서 간병인을 보내준다고 하니까 이런 것도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보험료 저렴합니다. 그래서 저렴한 보험료로 합리적인 간병을 원하시는 분들도 세일즈 타켓이 될 것 같아요. 자, 운전자 보험 파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령 운전자 사고 발생 현황을 보면 2019년도부터 23년까지 계속적으로 이렇게 우상향의 그래프를 그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교통사고 사망주 수를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그래도 차도 요즘 좋게 나오고 안전운전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사망자 숫자는 줄어들고 있는데요. 고령 운전자로 인한 사망자 수는 변하지 않고 비슷하게 지금 추이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는 이 고령 운전자에 대한 문제가 더 많아질 거라고 예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 여러분들 택시나 버스나 어린이집 통합버스를 운전하시는 분들 65세 이상자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저희 고객님들도 많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사고가 될 확률이 앞으로 더 많아질 것 같고, 자, 대중교통이 어려운 지방에 사시는 노인들은 차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시골에서 내가 가까운 거리라고 시내에서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리도 멀기 때문에 차가 필요해요. 그래서 고령자분들 차가 필요하신데 앞으로 점점 이 고령자 운전자로 인한 사고에 대비하지 않으면 본인과 가족들이 엄청 힘들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예측이 들고요. 그에 따라서 운전자 보험을 우리가 좀 가입을 잘 해놔야 된다는 거죠. 자, 왜 이렇게 고령 운전자가 되면 사고가 많이 나냐를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노화로 인해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도 아마 65세가 넘으면 고령 운전자로 문제가 생길 겁니다. 이 뇌신경 세포 자체가 감소하는데, 자, 75세 운전자가 시각 정보를 얻으려면 25세 때보다 무려 16배나 많은 빛이 필요하대요. 시각 효과를 받으려면. 자, 그리고 돌발 상황 시의 반응 속도가 젊은 운전자는 0.7초인데 고령 운전자는 1.4초로 무려 2배 차이가 나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어요. 사고가 많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21년도 통계를 보면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한 2,916명 중에 음주운전으로 사망하신 분들은 한 7%인데요. 65세 이상 고령운전으로 인한 사고로 사망하신 분들이 24%입니다. 자, 65세 이상 면허 소지자도요, 지금 25년 기준으로 약 498만 명인데, 앞으로 5년 뒤, 그리고 또 10년 뒤에는 약 1,3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5%에서 30%가 65세 이상의 운전자이지 않을까. 그때 가서 준비를 할 수도 없고, 미리 준비 안 해놓으면 후회하시고, 아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운전자 보험은 지금 여러분들 꼭 업셀링 또는 보장 분석을 해주셔야 되는데, 지금 제가 한 군데 회사를 좀 선택을 해봤어요. 하나손해보험인데 그 이유는 뭐냐면 교통사고 처리 비용을 2억 5천만 원까지 판매하는 유일한 회사입니다. 거기에 비탑승 중에 대한 사고도 보상을 해주기 때문에 하나손해보험의 운전자 보험 여러분들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이 변호사 선임 비용, 예전에 이 운전자 보험 갖고 계신 분들은 3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안 됩니다. 지금 가입하시면 5천만 원이나 지금 한도가 살 수 있기 때문에 보험료 1, 2만 원 또 비슷합니다. 바꾸셔야 돼요. 자, 거기에 급발진 사고 변호사 선임 비용도 1,000만 원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자, 여기 보면 보험료 예시표가 있는데요. 20세에서 50세까지 월 보험료 자체가 10,000원 초반입니다. 10,000원 초반이에요,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 안 바꿀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24년도 이전에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 비탑승 포함이 안 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운전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 꼭 여러분 갈아태워 주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강하게 말씀드려요. 자, 유병자 보험 트렌드 한번 살펴보면 이제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자, 3땡5로 지금 유병자 보험이 고지사항 3가지로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최근의 트렌드를 살펴보니까 고혈압, 고지혈, 당뇨가 없으신 분들에 대해서 보험료 할인을 해주는 그런 트렌드가 보입니다. 추가 고지로 인한 할인을 적게는 5%부터 10%까지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최근에 1, 2년 사이에 이 유병자 보험 가입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리스트 다시 작성해 보시고, 고혈압, 고지혈, 당뇨 추가 고지에서 할인 받게 되면 지금 가입하시는 것보다, 지금 유지하고 계시는 보험보다 더 저렴하다면, 총보험료가 저렴하다면 한번 갈아타시는 것도 고려를 해볼 만하다. 사실 저는 보험 갈아태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이고 유지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요즘의 트렌드들 보면 명분이 명확해요. 고객분들한테 더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 고혈압, 고지혈, 당뇨를 추가 고지했을 때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회사들을 찾아봤더니 여기 KB손해보험, 그리고 한화손해보험입니다. 한화손해보험, 흥국생명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하시는 회사 위주로 한번 설계해 보시면 이 유병자 보험에 대해서 부담 갖고 계신 분들에게 부담을 좀 덜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연금 파트 보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OECD 주요국 노인 빈곤율을 한번 찾아봤더니 OECD 평균이 노인 빈곤율이 14.2%인데 대한민국 가장 높습니다. 현재 몇 퍼센트예요? 예, 40%입니다. 자,
여기 평균보다 빈곤율이 높은 나라들을 보면 뭐 에스토니아 전 처음 들어봤어요. 이런 나라들. 라트비아, 뭐 리투아니아 이런 나라들이 빈곤율이 높은데 이런 나라들보다도 대한민국의 빈곤율이 현재 더 높은 거예요. 자, 그리고 미국, 호주, 일본은 뭐 여기 선진국이긴 하지만 그래도 좀 빈곤율이 OECD 평균보다는 좀 높고요. 여기 대부분의 나라들이 유럽입니다. 유럽 같은 경우에는 빈곤하지 않아요. 풍요로워요. 노후 때 해외여행 다닙니다. 예. 자, 우리 국민연금 한번 살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와 수급자 이렇게 그래프가 나와져 있는데 국민연금 가입자 수가 초록색으로 된 그래프예요. 어떻게 되고 있어요? 가입자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연금 타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이 25년도잖아요. 요 사이에 있겠죠? 더 올라갑니다. 2055년에 기금이 소진된다라는 예상 데이터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거는 국민연금 재정추계 전문위원회 자료예요. 데이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이죠. 자, 여러분들 2055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때 몇 살인지. 저도 노후에 접어들었을 텐데 연금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빈곤한 노후, 처참한 노후가 될 겁니다. 자, 고령층의 연금 월 평균 82만 원. 얼마요? 월 평균 82만 원이에요. 100만 원은 안 돼요. 뭐 경조사 몇 군데 갔다 오면 다 없어진 돈이죠. 자, 수령자도 현재 818만 명으로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은데 문제는 뭐냐? 이렇게 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5만 원이 안 되게 받으시는 분들도 4.5%, 50만 원이 안 되게 받으시는 분들이 가장 많아요. 41.2%, 그리고 100만 원 안 되게 받으시는 분들이 32%예요. 자, 그렇다면 과연 50만 원, 80만 원으로 내 노후가 준비될 수 있을까라는 고민 심각하게 해보시면서 FF님들 노후 준비도 해보시고 고객분들에게 이런 말씀 드리면서 준비를 시켜드려야 되는데, 자, 어디 상품 좀 잘 이렇게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지 제가 살펴봤더니 KDB 생명에 행복드림 변액연금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이 상품은 연 단리 7% 확정으로 해주고요. 그리고 10월달 소식지 보니까 연금 개정을 통해서 지급률을 좀 올려놨어요. 자, 그리고 이 내용 좀 재밌어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나 부동산, 목돈이 있어서 부동산 있고 월세 나와서 나 연금 필요 없어 하시는 분들 속이 이렇게 빨갛대요. 공실 리스크, 재산세, 종부세, 뭐 취득세 관리도 해줘야 되고 막 전화 엄청 오고 속쓰린데, 이걸 처분하고 일시납연금이라도 들었더니 비과세도 되면서 속이 딱 편해졌다. 너무 재밌어서 제가 이런 내용 넣어봤고요. 그래서 KDB 생명의 변액연금 또는 이 행복플러스 연금보험은 비변액 상품입니다. 변액 자격이 없으셔도 판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상품들 잘 살펴보시고 10월달 생명보험 소식지에 내용 잘 넣어놨으니까 우리 소식지 강의도 꼭 살펴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이 연말정산에서 환급을 원하시는 분들, 연금저축 원하시는 분들은 이 IBK 상품도 여러분들 살펴보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IBK에서도 최저보증 8% 해주는 상품이 있습니다. 그래서 IBK도 한번 연금으로 세일즈 포인트 잡아보시면 좋겠어요. 자,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이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지을 텐데, 여러분들 이 상품들이 인기가 좋았던 이유가 뭘까요? 아마 요 플래츠사의 하이테크 볼펜, 저도 이거 중고등학교 때 엄청 많이 썼거든요. 친구들이 이거 안 빌려줘. 왜냐? 너무 좋으니까 안 빌려줘요. 자, 그리고 남자분들 면도하실 때 이 필립스사의 전기 면도기 집에 하나씩은 다 있으실 거예요. 너무 잘 되죠. 자, 그리고 우리 중고등학생들의 국민교복 노스페이스의 패딩, 이 친구들 왜 이렇게 많이 입냐 했더니 질이 너무 좋대요. 자, 이 볼펜, 면도기, 노스페이스의 패딩 다 공통점이 뭘까요? 품질이 좋아요. 그러니까 2025년이나 이 불황이 없어요. 이 상품들은.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떤 설계사인가요? 고객님들께 인기가 좋은 설계사는 어떤 설계사일까요? 바로 품질이 좋은 설계사예요. 긍정적인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좋아, 할 수 있어, 괜찮아요, 이런 긍정적인 자세. 자, 그리고 잘 들어야 됩니다.
경청의 자세. 상담 가서 내 이야기만 많이 하고 오면 실패한 상담이에요. 고객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공부하는 전문성을 갖춘 FP님. 자, 고객들은 다 알아요. 눈빛만 봐도, 행동만 봐도, 언어만 봐도, 태도만 봐도 고객분들은 다 압니다. 상품은 사실 비교해서 거기서 거기에요. 결국에는 FP님들을 선택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런 FP님들, 설계사들을 소개를 해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꼭 내가 질 좋은 설계사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 자, 그리고 요즘의 트렌드를 보니까 보험 영업을 어떻게 하나 봤더니 DB 영업은 사실은 한 10년 전부터 전통적으로 지금 계속 이어져 온 영업 방법 중에 하나죠. 그리고 지인 영업, 그리고 세미나 영업, 소개 영업 이렇게 많이들 하고 계시는데, 요즘에 DB 영업 자체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저희 FP 파트너즈 강의에도 저희가 DB 활용을 해서 영업 잘하는 방법 올려놓긴 했는데, 컨택 자체가 안 된다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 많은 지점과 지사에서 업적은 떨어지는 얘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자, 그래서인지 요즘에 팀 단위로 개척 활동을 다시 시작하는 FP님들을 제가 많이 만나 뵀어요. 뭐 전통적으로 차고지, 뭐 버스 회사, 택시 회사를 개척을 한다든지, 아니면 내가 동호회 한 몇 개 해서 같이 지낸다든지, 아니면 아파트 상가를 개척을 한다든지, 요즘에 간병인보험 상당히 많잖아요. 그래서 노인분들께 간병인보험 판매하기 위해서 노인회에 이렇게 정기적으로 간다든지 이렇게 하신 분들 계시더라고요. 아, 그래. 저도 어느덧 18년째 이쪽 일을 하고 있지만, 저도 처음 영업 배울 때 개척 배웠거든요. 개척. 아, 이제는 DB 영업, 지인 영업, 세미나, 소개 영업 중요하지만 개척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요즘 들어 많이 듭니다. 그래서 개척을 하실 때 여러분들 팁 하나만 좀 드리자면, 일정한 요일과 시간에 가셔야 돼요. 여기 갔다 저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은 그분들이 나를 기다리는 분들이 또 있었을지도 모르겠는데 딴 데 가면은 못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갔던 데를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그 다음 주에 또 가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방문을 해야 됩니다. 자, 표준 활동 계획 제가 매월 말씀드리는 내용이니 요거는 교환을 한번 살펴해 보시면서 추가적으로 이번 달에 건강검진 대비 용종 플랜, 그리고 1인 가구 간병인 보험, 그리고 연금까지 같이 제안해 보시면 10월 영업일수가 짧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큰 성과 내실 수 있는 한 달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